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버 커뮤니케이션즈의 박효철 대표입니다. 오늘 스몰 브랜드 힘을 보여주는 스브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칫솔은 어떤 칫솔일까요?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코퍼레이션 대표 이선영입니다. 오늘 칫솔 브랜드를 얘기할 거잖아요. 네. 사실 대표님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여러 브랜드를 취급하고 계신데 대표님, 네. 대표님 브랜드에 대해서 일단 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브랜드 메이커라고 제가 이름을 슬로건을 지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혹은 제가 판매하고 싶은 브랜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구현하고 싶은 브랜드를 만들고 시장에 내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 브랜드라고 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또 엄청난 브랜드를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계기는 뭐 브랜드마다 다 이렇게 스토리가 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돈 벌기 위해서 했죠. 이게 뭐 가장 솔직한 말씀이시고 네. 제가 뭐 스몰 브랜드나 뭐내 얘기를 해도 결국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방법이 스마트 스토어이신 거고 지금 네. 어느 정도 되셨죠, 대표님? 지금 혼자 산 지는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2017년도면은 거의 뭐 한 7, 8년 네. 정도 된 브랜드인 건데 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나눌 브랜드는 덴티넘이라는 브랜드죠.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칫솔이 뭘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대표님. 네, 맞아요. 예. 네. 특별히 칫솔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이 칫솔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네.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저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뭐 좀 구강 건강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해서 네네네. 구강용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예민한 편이고요. 예민하게 고르다 보니까 이것저것 안 써본 치약이나 칫솔들이 없었는데 좀 만족스러운 게 없었어요. 만족스러운 게 없어서 찾아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일 좋은 칫솔은 어떤 칫솔일까? 궁금합니다. 네. 어떤 칫솔이 가장 좋은 칫솔이죠? 그래서 찾아보다가 네. 어떤 치과 의사 인터뷰를 제가 아. 봤어요. 우연치 않게 봤는데 그 인터뷰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치과 의사한테. 제일 좋은 칫솔은 어떤 칫솔인가요? 간단하고 너무 심플하면서 누구나 놓치고 있는 것. 제일 좋은 칫솔은 새 칫솔이다. 생각해봤죠. 그럼 내가 이 칫솔을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 새 칫솔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리고 또 자세히 생각해보시면은 각종 오래전부터 매스컴에서 칫솔은 3개월에 한 번 교체하라고. 그렇죠.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네네. 칫솔은 3개월에 한 번 교체하라고 하는데 음. 근데 제때 사람들은 제때 교체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때 교체할 수 있게 알려주면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뭐 알람을 심을 수도 없고. 제가 또 광고를 할 수는 없고 비싼 예, 광고. 알람 넣으면 비싸질 텐데 네네.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예. 칫솔에 개월수를 적어 놓는 거예요. 칫솔에요? 네. 칫솔 그 손잡이에다가. 네네. 그러면 뭐 3월, 2월 이렇게 적혀 있는 건가요? 그렇죠. 1월, 그러니까 2월, 3월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개월수를 적어 놓고 오늘이 이번 달이 이제 4월 달이잖아요. 네. 이제 4월 칫솔을 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5월 넘어갔잖아요. 근데 봤는데 4월이야.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자동적으로 바꾸실 수 있게끔. 네, 월간 칫솔 슬로건은 제일 좋은 칫솔은 새 칫솔이라는 슬로건으로 말 그대로 월간 칫솔, 그냥 월간 매달 바꾸는 칫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지금 몇 월부터 썼구나. 지금 교체해야 될 때구나를 네네. 아는 거고 보니까 그렇게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겠네요? 네, 큰 비용이 거기에다가- 드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너치 포인트지. 옆구리를 네. 푹 찌르듯이 개월수를 기재를 함으로써 아, 소비자들은 매달 가장 신선하고 깨끗한 칫솔로 그렇죠, 그렇죠. 교체할 수 있게끔. 궁극적으로는 이 우리 월간 칫솔을 구매하는 고객님들의 구강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매달 바꾸면 아무래도 3개월에 한 번 바꾸는 것보다 칫솔 쓰레기가 2개가 더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플라스틱 쓰레기니까 이 플라스틱을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옥수수 전분으로 손잡이를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플라스틱보다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옥수수 전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네.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데 진짜로 그렇게 팔렸을까? 왜냐하면 막 되게 글로벌한 회사들 여러 네네.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고 사람들이 구매를 했을까?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들이랑 그렇죠.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내 아이디어를 한번 선보이고 싶다 세상에. 예. 그래서 뭐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재밌으니 한번 해보자. 확신이 좀 있었어요.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요? 제품에 판매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좀 자신 있게 경쟁이 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진출을 했고요. 네네. 네이버에서 상품 등록을 하고 네. 한 8개월 만에 네. 한 150만 개 상품 중에 네. 네이버에서 1위를 차지를 했죠. 네이버에서 1등을 했다고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1등을 하셨으면 판매량도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네, 판매량도 많이 해서 지금 2019년에 출시한 이후로 한 50만 개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대표님 존경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네이버에 쳤을 때 상품 수를 많이 보거든요. 상품 수가 뭐 몇만 단위다 그러면은 이제 진출하기 좀 쉬운 시장이고 100만 개가 넘어가면 사실 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뾰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확신이 있었던 건 확실한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개가 넘는 상품들 중에서도 좀 도전할 수 있었고요. 네, 그 월간 칫솔이라는 게 좀 확실한 컨셉이었죠, 저한테는. 뭔가 이 저희 스몰 브랜드를 좀 운영하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되게 진짜 약간 어떤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표님, 저희가 스몰 브랜드로 시작할 때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우선은 품질. 요즘에는 품질. 이제 품질이 너무 사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요. 네네. 품질은 사실 이제 기본이 워낙 기본이 됐고요. 네네. 그 품질 위에서 필요한 게 저는 이제 네이밍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아무래도 네네네. 큰 업체보다는 작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뇌리에 딱 꽂히는 네이밍. 네네네. 그 네이밍이 월간 칫솔이란 네이밍은 뭐 매달 바꾸는 칫솔인가라고 좀 바로 연상이 인지할 수 있는 되잖아요. 것 같아요. 네네. 네, 인지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고 고객 설득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컨셉에 맞는 네이밍이 저는 우선은 스몰 브랜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설득 비용을 줄여준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제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이름만 봐도 대충, 저는 보니까 월간 칫솔이라고 하니까 대략 연상이 되거든요. 설명해 드리니까 금방 이해가 돼가지고 네네. 정말 좋은 이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게 이제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떤 설득 비용,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이밍에도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브랜드는 없었나요? 아무래도 잘 팔리고 1등을 했으면 네네네. 당연히 누가 보통 이제 1등을 따라하기 마련하잖아요. 카피 제품이 나오게 마련이죠.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로 벤치마킹 하지만 그래서 좀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또 이 네이밍이나 그런 거는 또 따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딱 월간 칫솔에 못을 박아버리니까 네네. 다른 데서 하면 금방 좀 표가 날 것 같고 네네. 아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네. 야, 브랜드의 힘을 다시 한번 좀 어떻게 보면 알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키워드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네. 예. 그런 키워드를 찾는 과정 같은 것들이 혹시 나름대로 대표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키워드를 찾는 툴들, 프로그램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만 해도 너무 쉽게 볼 수 있고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 네, 그거를 또 좀 더 보기 쉽게 해주는 그런 분석 툴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거는 이제 각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네네. UX, UI가 좀 자기 마음에 편한 것들 네네네.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이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불편, 나의 어떤 네. 불만, 나의 어떤 문제에서 사실 브랜드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럼 대표님이 이게 월간 칫솔만 있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네. 다른 브랜드도 여러 개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판매에 성공했던 브랜드가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턱걸이를 운동을 하려고 저도 이제 시중에 있는 제품을 문틀에다 설치를 해봤는데 네네네. 저보다 이제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되니까 예예. 우선은 힘들기도 하고 네. 수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애매하죠. 네. 네, 또 수평이 맞지 않으면 이제 매달렸을 때 떨어지고 그렇죠. 그럼 크게 다칠 수도 있잖아요. 크게 다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불편한데 네네네. 수평기가 있으면 좋겠다. 수평기에 있는 거를 2021년에 거의 우리나라에서 처음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요? 네, 그래서 많이 팔았죠. 그것도. 수평기 철로. 그 제품 이름은 뭔가요? 문무비라고. 문무비라고? 네네. 어떤 이름인가요, 그게? 그냥 움직이자. 무브. 네, 무브무브에 이제 아. 빠른 무브 이렇게 뭐 나를 움직이게 하는 뭐 예. 스포츠 용품이라 해가지고 무브. 역시 대표님의 제품은 약간 네이밍도 컨셉도 되게 선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매할 때 되게 포인트가 되게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 상세 페이지 같은 거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네. 그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네. 아까 설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내용들을 주로 좀 고민해서 넣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는 네. 공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감을 해주고 네네네. 산업이나 그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공감이 들어갔다는 거는. 나도 저런 문제가 있다, 나도 네네. 저런 고민이 있다. 공감을 얘기해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해결책 제시를 해주고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 제품의 이제 장점 네네.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뭐 혜택 같은 것들 얘기해주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톤앤 매너로 어떤 카피라이팅으로 얘기를 해주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큰 네네네. 차별화 포인트이지 않나. 대표님 지금 얘기하신 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스몰 브랜드이기 때문에 돈도 자본도 사람도 인력도 부족한데 스몰하니까. 네. 스몰하니까 더더욱 컨셉은 뾰족해야 되고 네.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선명해야 사람들에게 네이밍도 선명해야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알릴 수 있고 팔릴 수 있다는 얘기로 네.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네. 오늘 굉장히 브랜딩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작지만 강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규모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게 저는 스몰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대표님 이렇게 스몰 브랜드를 꿈꾸시는 분들, 스마트 스토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격려나 조언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스마트 스토어 로직, 뭐 상위 노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브랜드 컨셉인 것 같아요. 누군가 그러잖아요. 이제 새로운 건 없다고.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아이디어를 조금만 바꾸거나 조금만 더 관찰을 세심하게 하면 아직까지도 틈새 시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틈새 시장을 노리고 그 틈새 시장에서 조금씩 확장해가는 그런 개념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그나마 이 험난한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대표님 만나서 너무 귀한 말씀 많이 들었고 진짜 스몰 브랜드의 힘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앞으로도 저희는 정말 작지만 강한 스몰 브랜드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